안녕하세요. 적은길입니다.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입니다. 그간 너무 저의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작가 학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드라마 작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드라마 작가 학원이 어디냐, 뭘 배우냐, 얼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입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고 매년 4월과 10월 두 번 수강생을 모집해요. 드라마 작가 과정과 구성 작가 과정이 있는데 저는 드라마 작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드라마 작가 과정은 4개 반이 있어요. 기초반, 연수반, 전문반, 창작반입니다. 방송작가 경력이 있는 작가협회 회원이라면 연수반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 교육원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반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강료는 21주 과정 주 1회 수업에 70만 원부터 85만 원 사이이고 마지막 창작반에 선발되면 수강료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강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면접을 받고 면접에서 뽑히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땐 김은희 작가님이 면접관으로 오기도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면접 진행이 애매해서 에세이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봄부터 기초반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2021년 가을에 전문반까지 수료를 했어요. 코로나를 관통하는 시기죠. 그래서 주로 비대면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어떤 선생님께 배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선생님께 배우게 될지는 수업 시작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론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실제로 단막극을 써야 하고 완성된 내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합평을 들으면서 부족한 점이나 더 발전시키면 좋을 점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육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을 다니면서 배우게 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일단 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반이든 연수반이든 전문반이든 창작반이든 내가 작품을 써야 합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커리큘럼이라 내가 작품을 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은 작품을 완성하고 합평을 받는데 끝까지 쓰지 못하고 하차하는 수강생도 몇 명 있습니다. 솔직히 드라마 대본을 어떻게 쓰는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본 쓰는 법부터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육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본 쓰는 법 안다고 해서 대본 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라마 대본 형식은 인터넷에도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요즘 보니까 나의 아저씨, 그의 우리는 대본집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대본집 몇 번 읽으면 드라마 대본 쓰는 법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교육원을 다니는 동안 단막극 4편을 썼는데요. 단막극은 70분 기준으로 A4 용지 35페이지 분량이에요. 엄청 많은 양은 아닌데 캐릭터를 만들고 스토리를 짜고 그 내용을 개연성 있게 엮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작품의 질을 떠나서 교육원을 다닌 덕분에 작품을 끝까지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써야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완성을 하면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 기분을 느껴봐야 또 새로운 작품을 쓸 힘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둘째는 사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육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얘는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드라마에서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인물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 이 고민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인물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앞만 보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은 시간도 많았죠. 근데 교육원에 다니면서 인물의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되니까 나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왜일까? 난 왜 이때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 평소엔 잘 안 하잖아요. 자꾸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더 솔직해지게 됐어요. 드라마 작가 공부라는 게 결국엔 사람 공부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드라마 작가 공부를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기도 해요. 마지막 셋째는 시야가 넓어져요. 교육원은 한 반의 정원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보게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은 좁은 편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뻔한데 이 많은 동기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소재나 이야기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받는 게 참 좋았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들끼리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기들만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막말을 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시야를 넓히는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여러 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 환경이 그 장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반에서 만난 동기들 3명하고 1년 동안 스터디를 하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서 미리 공유한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스터디요. 이런 스터디가 글을 쓰는데 도움도 되지만 함께 도전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외롭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어제도 제 지인이 드라마 작가 학원 어디 다녔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친구가 궁금해한다고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왠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드라마 작가 학원이나 드라마 작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